네,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병원 이식혈관외과 이소라이고, 저는 뇌사자 간적출 프로시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간이식 대기자 현황을 보시면 매해 6,000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는데, 매해 시행되는 뇌사자 간이식은 300여 건 정도가 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뇌사자 간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는 이 기회가 매우 소중한 기회인 만큼 시작점인 이 프로큐어먼트 수술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성공적인 수술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출 수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발표에서는 다장기 적출 수술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간 적출 각 단계 프로시저 자체와 어시스트 포인트 위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장기 적출을 하게 되면은 이제 대개의 경우는 리버팀에서 인시전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인시전하고 배 안에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고 리버팀에서 이제 바이옵시를 나가게 되면은 이때 이제 흉부팀이 들어와 줄 것을 요구하게 되고 흉부팀이 들어오는 동안 모빌라이제이션이나 콜레시스텍토미 정도를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트와 렁팀이 들어와서 각 장기를 인스펙션을 하고 사용할지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은 다시 복부팀이 이제 리버팀이 들어가서 캐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바스큘러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다 준비가 됐을 때 헤파리나이제이션을 할 때쯤 하트와 렁팀한테 이제 헤파리나이제이션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하트와 렁팀이 방에 있을 때 캐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복부 쪽 혈관의 캐뉼레이션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흉부팀이 들어와서 캐뉼레이션을 하게 되고 동의된 시간에 에오르틱 크로스 크램핑이랑 이제 퍼퓨션을 시행을 하게 되고 콜드 다이섹션은 하트, 렁, 그 다음에 리버, 키드니 순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너 오퍼레이션 셋업을 보시면 이제 수파인 포지션에 이제 팔은 붙이게 되고요. 이 흉부팀 장기 적출을 하는 경우에는 뒤에다가 젤백이라든지 이런 수술포를 2-3개 정도 접어서 가슴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해주는 포지션이 필요하겠고 드레이브는 이렇게 턱부터 심피시스, 퓨비스까지 하게 되고 에크모 라인 등이 있는 경우는 좀 더 아래 인구이널 레벨까지 커버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에서 보여드리는 영상은 서울대학교병원 최영록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구독자 4만 명 규모의 리버시네마에서 이제 영상을 제공받아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여러분께서도 복습이 필요하시다면 방문하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절개는 이제 이 영상에서는 스터노토미까지 시행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 스터노토미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지포이드 프로세스부터 심피시스, 퓨비스까지 일자로 열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루시에이트 인시전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배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다른 장기에 그로스닥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피고 난 다음에 리버를 살피고 바이옵시를 나가는데 보시면 이렇게 어시스트가 포셉으로 리버를 웨지를 잡아주면은 오퍼레이터가 바이옵시를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잡아준 걸 유지해주면 이제 지혈하는 것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CT가 있으면 기존에 알 수 있지만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퍼레이터가 손가락을 넣어서 헤파틱 아터리에 베리에이션이 있는지 대략적인 주형이 어떤지 살펴볼 때 이렇게 배를 들어준다거나 장기를 내려서 하일럼을 살펴볼 수 있게 트랙션을 해주시면 어시스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흉부팀을 들어와 줄 것을 요구하는데 들어오는 동안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이나 콜레스텍토미를 할 수 있고 이때 간의 위와 오른쪽, 왼쪽, 아래쪽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패드를 손 밑에 둬가지고 리버를 트랙션해서 모빌라이제이션 하는 것을 도와주시면 되겠고 아까 아나토미 때 나왔던 이런 트라이앵귤러 코로널 리거먼트를 오른쪽 그리고 왼쪽 다이섹션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리버를 들어서 헤파토 게스트릭 리가먼트를 다이섹션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때 어시스트는 이렇게 스토막을 당겨가지고 이 리가먼트가 잘 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포인트고 여기 에버런트 아터리가 있다면 이 아터리를 살려두게 되게 됩니다. 하고 이제 모빌라이제이션이 끝나고 하트와 렁팀이 들어왔을 때는 인스펙션을 할 수 있도록 다리를 비켜주게 되고요. 하트와 렁팀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복부팀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장기를 모빌라이제이션 먼저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콜론과 스몰 바울을 비세럴 로테이션을 먼저 시키기 위해서 이쪽 C컴을 들면서 다이섹션을 하게 됩니다. 다이섹션을 할 때는 어시스트가 적절하게 당겨준다면 이 키드니와 콜론 사이 에이베스큘러 플레인으로 다이섹션에서 들어가기 쉬워집니다. 이제 세컨드 어시스트가 바울을 전반적으로 잡아주고 있는 장면이고
오른쪽 콜론을 먼저 들어서 다이섹션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 너무 과한 트랙션을 하게 되면은 조직이 뜯어지면서 출혈을 유발할 수가 있고 약하게 트랙션을 하는 경우에는 플레인 자체 구분이 어려워서 주변 장기에 손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다이섹션할 때 주의해야 되는 구조물은 이 키드니의 미디얼 쪽에서 나오는 소어스 앞쪽을 지나가는 유리터라든지 아니면 로어폴 리날 아터리를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이섹션이 끝나서 비스럴 로테이션이 끝나면 이제 바울을 장기 비닐에 넣어가지고 핸들링하기 쉽게 장기 비닐 안에 넣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장기 비닐 속에 있는 장을 세컨드 어시스트가 잡게 되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은 소프트 티슈가 잘 보이지 않지만 에올타와 IVC 그리고 IMV들을 아이솔레이션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소프트 티슈를 제거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IMV에 프록시멀과 디스탈에 실이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에올타에도 하나 걸어둘 거고 IVC에도 걸어둘 거고 이 디스탈 일리악 커먼 일리악 쪽에 하나씩 걸고 그리고 프록시멀 쪽에는 더블 타이로 걸어두게 됩니다. 이제 보시면 IMV 주변 혈관을 제거할 때 어시스트는 왼손에는 주로 포셉을 잡고 오른손에는 포셉이나 보비 석션 실 같은 것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바쁘게 움직여 주셔야 되고 이제 에올타 앞을 제거할 때 보시면은 이렇게 왼손으로 잡고 소프티슈를 잡아주는 경우도 있고 이 상황에서는 오퍼레이터가 지금 보비로 소프티슈를 가르고 있지만 좀 더 조심스럽게 할 때는 라이트 앵글로 이 소프티슈를 가르고 어시스트가 보비를 들어서 다이섹션을 도와줘야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에올타 앞쪽에 있는 IMA나 이제 럼바 아터리를 라이게이션을 하는 것이 에올타 핸들링하기 쉽기 때문에 지금은 IMA를 라이게이션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에올타 주변을 박리할 때는 에올타의 옆쪽에서는 그냥 작은 아터리 브랜치들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리날 아터리, 액세서리 아터리를 주의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이렇게 일리악 아터리를 다이섹션 할 때는 뒤쪽에 바로 그 일리악 베인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오퍼레이터가 소프티슈를 잡고 어시스트가 에올타를 이렇게 꼬집는 형태가 아니라 전체를 H트라우마틱 포셉으로 잡아서 이렇게 들어주면은 에올타의 옆과 뒤쪽까지 박리를 해서 공간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고 이때 뒤쪽으로 나가는 럼바 아터리에서 피가 나게 되면 잡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럼바 아터리에 주의해서 다이섹션을 하고 라이게이션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퍼레이터가 에올타를 잡고 있고 어시스트가 소프티슈를 잡아서 트랙션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리악 아터리 뒤에는 베인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아터리를 긁듯이 이렇게 해서 실을 걸고 있는데 이때는 나오는 그 라이트 앵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석션이라든지 트랙션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뉼레이션을 하는 사이트에는 이제 2개의 실을 걸어서 위쪽에는 더블 타이, 아래쪽엔 싱글 타이를 걸어 놓는 모습입니다. 네, 수프라실리악 에올타 아이솔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나토미를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리버를 제끼고 스토막을 제끼고 이소파거스를 다이섹션해서 제끼고 아미로 제끼고 나면은 다이아프람을 뚫고 에올타가 들어오는 이 에올틱 하이아터스가 있고 이 그림보다 더 두껍게 이 크로스 머슬들이 여기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슬들을 까가지고 에올타를 노출시키는 게 필요한 작업인데요. 보면 이제 여기서 보실 거는 어시스트가 왼손으로 스토막을 당겨서 이쪽을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 해주고 있고 이제 크로스 머슬을 오퍼레이터가 라이트 앵글로 다이섹션 하면서 들어 올리면 이렇게 어시스트가 보비로 머슬을 이제 지져주는 역할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선 플루럴 이퓨전이 빠지거나 간헐적인 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석션을 세컨드가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고 에올타가 나오면 이제 이 에올타를 오퍼레이터가 블런트하게 손가락과 라이트 앵글을 통해서 뚫고 나오게 되면은 걸어놓은 엄빌리칼 테이프나 이제 실을 걸어놓게 됩니다. 이제 모든 혈관이 아이솔레이션 되고 다 이렇게 바스큘러 슬링들을 걸어 놓았다면은 이제 하트팀과 렁팀에 연락을 해서 헤파린을 투여해도 될지 물어보고 헤파린을 투여를 하게 되고 퍼퓨전 플루이드를 걸게 되는데 IMV 퍼퓨전 하는 경우는 5리터짜리 하나
커먼 일리학에다 퍼퓨전을 하게 되는 게 5리터짜리 2개를 걸어서 10리터를 퍼퓨전을 하게 되고, 이제 먼저 IMV를 카테터라이제이션 할 때는 디스탈에 걸어놓은 실을 라이게이션을 하고 이쪽에 토미를 해가지고 관을 넣고 그 다음에 관과 그 혈관 안으로 들어간 관과 함께 타일을 한 다음에 브릿지를 만들고 이 카테터를 한번 감아서 타일을 한 다음에 디스탈에 묶어놨던 실과 같이 타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IMV 캐뉼레이션은 모든 그 프로큐먼트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먼저 보시면 디스탈 쪽 타일을 하고 있고 IMV는 많이 작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관을 넣기가 힘들 수 있어서 이렇게 모기로 잡아서 관이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보시다시피 오퍼레이터가 관을 잡고 고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이 혈관 위로 타일을 세큐어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고 카테터를 브릿지를 만들어서 카테터로 돌리는 모습인데 이때 카테터가 이렇게 당겨지거나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디스탈에 라이게이션 했던 타이와 다시 묶고 있는 모습이고요. 커먼 일리학 쪽을 카테테라이제이션 할 때는 이쪽 디스탈 쪽을 타일을 하고 여기 그 에올틱 프록시말 쪽을 클램프를 해서 혈류를 차단을 한 다음에 토미를 낸 다음에 이제 카테터를 넣게 되는데 이것도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데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쪽 라이트 커먼 일리학에 많이 캐뉼레이션을 하는데 이쪽에 캐시피케이션이 심한 경우에는 에올타에다가 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탈 라이게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왼쪽은 이미 라이게이션이 돼 있고 에올타를 클램핑한 다음에 이 라이게이션 부위보다 살짝 위쪽에 이제 토미를 내는데 여기선 혈액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카테터에서 공기를 흘려보내면서 내보내는 보존액이 여기에 쌓이기 때문에 이 카테터가 루멘 내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석션을 해서 잘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퍼레이터는 이 관을 잡아서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시스트가 이 더블 타일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실이 은근히 꼬이기가 쉬워서 평소에 두세 번만 연습해 보시면은 타이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타일 했고 브릿지를 만들어서 카테터 주변으로 돌리고 있고 이 실을 오퍼레이터가 다시 잡아주면 타일을 하고 디스탈에 해놨던 타이와 다시 함께 묶어서 카테터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복부 쪽에서 캐뉼레이션이 끝났기 때문에 하트와 렁팀에서 또 이제 카테터라이제이션을 하게 되고 정해진 시간에 이제 ACC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필드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트팀도 들어와 있고 저희가 빠졌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하트나 렁팀으로 이렇게 크라우딩 되어 있어도 꼭 들어오셔서 도와주시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혼자서 ACC를 하고 밴딩을 하려면은 허둥지둥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도와주셔서 꼭 어시스트 해주시고 밴팅은 이제 흉부팀에서 이쪽 수프라이파틱 IVC를 밴팅을 하게 되고 어센딩 에올타를 클램핑을 하고 거의 동시에 이쪽 아래쪽에서도 수프라실리아 에올타를 클램핑을 한 후에 이제 얼음을 넣으면서 이쪽 아래쪽 IVC는 선택적으로 라이게이션하고 밴팅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이건 지금 복부팀에서 수프라이파틱 IVC 밴팅을 하고 빠르게 지나갔지만 이쪽 퍼스트가 에올틱 클램핑을 바스큘러 토니켓으로 한 모습이 지나갔고 이제 얼음 슬래시를 넣는데 간과 주변 키드니로 잘 곳곳으로 잘 넣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버와 키드니 주변을 아이스 패킹을 해주시고 얼음에 딱딱하거나 각진 부분이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하겠고 지금 이 이후에는 퍼퓨전이 되고 나면 하트와 렁팀이 콜드 다이섹션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카테터 릭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이렇게 그 조직을 담을 통을 미리 준비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김치통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김치통에 얼음 슬러시를 넣고 백을 깔고 얼음을 넣고 중요한 건 이렇게 더
그 HDK 솔루션과 리버가 들어갈 백은 더블백을 해서 혹시라도 하나가 손상되면은 얼음에 다이렉트하게 닿지 않게 준비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퍼퓨전은 이제 그 높이에 따라서 프레셔 퍼퓨전의 원리로 되는 것이고, IMV 쪽에 2리터를 남기고 에어타 라인 쪽에 1리터 남겨서 키드니, 리버 쪽에 이제 담아갈 솔루션을 남겨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콜드 다이섹션은 이렇게 보시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까 아나토미 시간에서 보신 그 페리토니엄과 헤파토 그 듀오디널 리거먼트를 이제 제거하고 패티슈를 제거하게 되면 바이덕트가 먼저 나와서 이쪽에서 잘라서 바이덕트 이리게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커먼 헤파틱 아터리의 퍼스트 브랜치인 이 가스로 듀오디널 아터리를 자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판크리아스 넥 쪽에서 보이는 포탈 베인을 이제 블런트하게 다이섹션을 하고, 이쪽 SMV와 스플래닉 베인 컨플루언스 전에 대개는 그렇게 잘라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 커먼 헤파틱 아터리의 주행을 따라서 실리악 엑시스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잘라주게 되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실리악 엑시스와 SMA 사이의 에올타를 자르게 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자르게 되면은 그 SMA 주변에 가깝게 오고 있는 리날 아터리를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뒤로 자를 때는 위 방향으로 향해서 자르도록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리플레이싱이나 또는 액세서리 레프트 헤파틱 아터리가 있는 경우에도 레프트 게스트릭 아터리를 잘 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콜드 다이섹션 하시는 거 보면은 헤파토 듀오디널 리가먼트는 일단 테이크다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런 패티슈들을 다이섹션 하고 나면은 바이덕트가 드러나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시스트는 왼손으로 스토막을 당겨가지고 이 하일럼 구조물 자체가 쫙 펴질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오른손으로는 이제 포셉으로 소프티슈를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세컨드는 석션을 해서 이런 플루이드를 다 제거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섹터를 아래쪽에는 라이게이션을 하고, 차가운 세일린이나 HDK 솔루션으로 100cc 정도 이리게이션을 해서 이런 바이덕트 뮤코사를 데미지 주는 거를 막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커먼 헤파틱 아터리의 퍼스트 브랜치인 GDA를 이제 자르고 나시면 이렇게 블런트하게 손가락으로 판크레아스 쪽을 다이섹션을 하면은 포탈 베인이 드러나고, 판크레아스 어퍼 보더를 좀 더 다이섹션을 하게 되면은 공간이 나와서 이렇게 아미네이비로 이 넥 부분을 트랙션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가 위아래로 이렇게 다이섹션을 해서 스플래닉 베인과 SMV 쪽에서 잘라서 포탈 베인을 이제 위로 제껴 놓을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헤파틱 애터리의 주행을 따라서 실리악 엑시스까지 이제 다이섹션을 진행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등 쪽으로 다이섹션을 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상당히 많은 널브와 뭐 림파틱스가 있어서 다이섹션 하기 힘들기 때문에 트랙션을 잘 해주셔야 이제 다이섹션이 쭉쭉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스플래닉 아터리를 한 2-3cm 정도에서 자르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아까 앞서서 그림에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제 에올타가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수프라실리아 클램핑을 해놨던 부분에서 잘라가지고 실리악 엑시스와 SMA 리날 아터리 오프닝을 손가락으로 확인을 하고 이제 머리 쪽을 향해서 다이섹션을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IVC가 남아있는데, IVC는 이제 오퍼레이터나 어시스트가 IVC대로 손가락을 넣어서 이 IVC를 가이딩 하면서 다이아프람을 잘라내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리날 베인 위쪽을 자르는데,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파트에서는 키드니도 이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많은 말을 듣는 게, 이게 너무 리날 베인을 아래로 당겨서 자르게 되면은 이렇게 어퍼보드 잘라야 될 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서 키드니 침에서 곤란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레프트 키드니 그 베인의 보더에서 클램프를 잡거나 마킹을 한 다음에 잘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구멍을 통해서 리날 베인 오프닝이 어디쯤 있나 보고 자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등 쪽에 붙어 있는 IVC를 머슬채로 잘라서 가지고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버를 필드에서 빼고 나서는 이제 남아있는 키드니가 주변으로 아이스를 이제 잘 채워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 제가 보여드린 그 술기는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각 센터별, 술자별 그리고 오퍼레이터도 기증자에 따라서 수술 순서나 방법 변경은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프로시저를 설명드린 내용이고 각 단계별 살펴보면 이제 모빌라이제이션 할 때는 적절한 힘으로 견인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고 베슬들을 아이솔레이션하고 익스포저 할 때는 주로 왼손은 포셉, 하지만 오른손은 포셉, 석션, 보비 등 여러 가지를 이제 바꿔가면서 바쁘게 어시스트 하는 게 필요하겠고, 주변 구조물들에 대한 아나토미적 개념이 있어야지 이런 것에 손상을 주거나 출혈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카테터를 넣을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어시스트가 타일을 대부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헤비실크나 더블타이 유테이프로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콜드 다이섹션 때는 이제 트랙션을 잘 해주시고,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다이섹션이 쭉쭉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뇌사자 간 구득은 성공적인 뇌사자 간 이식을 위한 첫 단추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아나토미 그리고 술기 또 어시스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방법은 그냥 비디오를 보거나 술기를 외우는 것보다는 머릿속에서 다음 단계는 뭔지, 다음엔 내가 어떤 인스트루먼트를 들고 있어야 되는지 상상을 해보시는 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버 시네마 올라와 있는 비디오를 여러 번 시청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도 오퍼레이터와 또 다른 팀과 협조해서 당황하지 않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